샹청 제2고등학교의 긴장감 넘치는 교실. 칠판에는 통일 시험이 단 하루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천판이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문과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무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전투 장비와 무기를 준비하라고 더 심각하게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천판 선생님은 무술 입시의 치명적 위험을 경고합니다. D등급 미만 각성 능력 학생은 응시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쉬징밍은 선생님의 경고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생각하며 씩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블루스타라는 이 세계로 환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수준은 이전 세계와 비슷하지만 이곳에는 사납고 피에 굶주린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일부 인간은 초능력을 각성했죠. 이곳에서는 16세 F부터 S등급까지 다양한 능력을 각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F에서 D등급 능력만 각성하죠. 자신의 힘을 떠올리자 작은 번개가 번쩍하고 나타납니다. 그의 능력은 이 등급의 미약한 전기에 불과하며 그 위력은 그저 전기 충격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실망스럽게 언급합니다. 쉬징밍이 생각에 잠겼을 때 금발의 황티엔이 그의 책상을 두드립니다. 그는 쉬징밍을 학교 망신만 시킬 2등급 쓰레기라 칭하며 아직도 무술 시험에 응시할 계획인지 비웃듯이 묻습니다. 황티엔은 쉬징밍에게 그저 문과를 선택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원으로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쉬징밍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여학생 린칭리가 일어서서 황티엔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황티엔은 짜증나서 그녀를 비웃으며 시험에서 누가 나은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돌아서며 쉬징밍이 시험장에서 죽을 것이라는 잔인한 말을 덧붙입니다. 황티엔이 떠나자 린칭리가 걱정스레 쉬징밍에게 다가선다. 그녀는 황티엔의 말을 무시하라고 조언하며 문과로 바꾸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제안합니다. 쉬징밍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듣습니다. 생각에 잠긴 쉬징밍은 자신의 대하 통일시험 등록 양식을 봅니다. 그 양식에는 그의 2등급 원속의 능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하 왕국에서의 교육은 문과와 무술로 분류됩니다. 능력 낮은 이들은 평범한 삶 위에 문과 택할 수 있습니다. 무술의 길은 더 위험하며 학생들은 지정구역에서 사나운 짐승과 싸워 죽음을 각오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능력자 대학에 들어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년간 수련하면 무등급자도 진정으로 강력한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쉬징밍은 선생과 린칭리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는 시험 치르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알지만 짐승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 생각은 과거 짐승의 파도 속에서 부모님 주검 앞에 무릎 꿇고 울던 아이였던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기억이 그의 결심을 다집니다. 다시 무력해지고 싶지 않아요. 굳건한 결심으로 그는 등록 양식을 들고 무술 시험을 택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쉬징밍은 훈련장에서 긴 창으로 끈질기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기 능력을 무기에 모아 창 전체에 푸른 번개가 번쩍이게 합니다. 기압을 내지르며 창을 힘껏 휘두릅니다. 격렬한 훈련 탓에 금방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는 크게 하품을 하며 얼마나 피곤한지 투덜거리다 바닥에 쓰러지고 향도 옆으로 떨어집니다. 땅에 누운 쉬징밍은 자신의 훈련을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창수를 연마했죠. 노력했지만 숙련도는 초보 수준입니다. 그는 30만으로 뇌광파라는 창수를 구매했고 덕분에 다른 2급 각성자들보다 자신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암울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칩니다. 시험에서 D급 이하 학생들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각성자 대학에 가려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기계로 다가가 주먹을 쥡니다. 그의 손이 기계 패널에 닿으려 하자 푸른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불현듯 나타나 시스템 활성화 중을 띄웁니다. 쉬징밍은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시스템 활성화 후 초보자 선물 패키지 수령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뜹니다. 바닥에 누운 채 그는 이것이 전설적인 환생자의 치트 시스템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충격은 흥분으로 바뀝니다. 선물 패키지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시스템은 즉시 그 내용물을 드러냅니다. S급 초능력 하나와 200 능력 포인트입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S급 능력은 극도로 희귀합니다. 샤와 같은 대국에서도 S급 능력자는 즉시 최고의 대학에 스카우트되어 최강자로 육성됩니다. 쉬징밍은 믿을 수 없는 행운에 망연자실합니다. 이 발견은 그를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비록 2급 쓰레기로 태어났지만 이 시스템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는 미약한 전기가 흐르는 손을 뻗어 망설임 없이 수령이라고 말하며 선물을 받습니다. 즉시 3개의 시스템 창이 나타나고 초보자 선물 패키지가 수령됩니다. 동시에 200 능력 포인트가 적립되며 새로운 S급 능력인 자운 뇌신 번개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힘은 심장으로 직행하고 과정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격렬한 보라색 번개가 온몸을 휩쓸며 셔츠를 찢어버리자 내면에서 엄청난 힘이 터져 나옵니다. 진행률 바가 나타나며 에너지가 폭발, 방 내부를 산산조각 내며 천천히 상승합니다.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아파트 창문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래 거리에서도 소동이 감지됩니다. 한 여성이 이상한 에너지를 가리키자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SHI를 위해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다급히 전화합니다. 안에서는 통합이 50%를 넘어서면서 쉬징밍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늘이 어둡게 변하자 위를 올려다봅니다. 아파트 상공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푸른 벼락으로 형성된 거대한 용이 구현됩니다. 강력한 능력자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한 남자는 짐승 침입을 의아해하며 군사령관은 장청 제3군단에 비상경계를 명령합니다. 아파트에서 번개용은 하늘을 빙빙 돌다 급강하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쉬징밍의 몸속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시스템 진행률이 100%로 치솟자 쉬징밍은 마지막 비명을 내뱉습니다. 빛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능력 변환 완료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뜹니다. 압도적이던 에너지는 점차 가라앉고 쉬징밍은 폐허가 된 훈련실에 홀로 남게 됩니다. 자신이 지닌 막강한 힘을 느끼며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강력한 청자색 전기가 손 주위를 지지직거립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집니다. 이 S급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예전 능력은 전기 충격기 같았지만 이 새로운 힘은 단 한 방에 사람을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난장판된 방을 보니 흥분은 사라지고 창문은 깨지고 벽은 금이가 있습니다. 소동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며 에너지 일부를 제어한 것에 안도합니다. 그때 그는 보상인 능력 포인트 200점을 떠올립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만지며 이것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혼잣말합니다. 시스템은 능력 포인트가 사나운 짐승을 죽여서 얻을 수 있고 레벨과 스킬을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난기 넘치는 미소가 다시 그의 얼굴에 피어납니다. 그는 이 단순한 치트 시스템에 기뻐하며 시스템 패널을 열 것을 지시합니다. 상세한 상태창이 나타나 그의 새로운 프로필, 이름, 아직 등급이 없는 각성자로서의 레벨, 새로운 S급 능력인 자천 신뢰, 그리고 사용 가능한 능력 포인트 200점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통일 시험이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자 쉬징밍의 눈이 빛납니다. 그는 이 200점을 전투력 극대화에 현명히 써야 함을 압니다. 손 주위에 번개가 번뜩이며 그는 시스템의 포인트 배분을 명령합니다. 쉬징밍은 능력이 신체와 정신력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먼저 강화하기로 합니다. 시스템이 포인트를 처리하자 그의 체질과 정신력 수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짙은 보라색 에너지가 솟구쳐 그를 감쌉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와 사고가 강화됨에 멍하니 감탄합니다. 주먹을 꽉 쥐자 그는 내면의 새로운 힘을 느낍니다. 시험 삼아 주먹을 내지르자 청자색 번개의 소용돌이가 터져 나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위력입니다. 지지직거리는 에너지에 둘러싸인 손을 보며 그는 기본 속성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전투 기술과 힘에 대한 제어력 또한 더욱 강해질 것임을 이해합니다. 시스템 패널은 업그레이드를 확인시켜줍니다. 그의 체질은 141, 정신력은 160이 되었습니다. 능력 포인트 1점은 생명 또는 정신 에너지 0.2 유닛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 퍼집니다. 현재의 힘이라면 각성자 대학 진학은 어렵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는 성내 70만 명의 다른 응시자들, 특히 어릴 적부터 훈련된 천재들과 비교해 자신이 어떠할지 궁금해합니다. 확인하려 그는 바닥 잔해 속에서 창을 걷어 올립니다. 창을 받아 어깨에 매며 그는 새로운 힘을 시험하러 무술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아파트 문이 발로 차여 열린다. 소방관 3명이 화재 진압 준비를 하고 들이닥쳐 쉬징밍은 놀랍니다. 선임 소방관은 불이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이곳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엉망이 된 방에 선 쉬징밍은 소동이 자신의 능력 훈련 때문이었다고 차분히 설명하며 현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선임 소방관은 각성자 사고가 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설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팀에게 철수무전을 보냅니다.
떠나면서 쉬징밍을 감탄하며 돌아보는데 연습만으로 이런 소동이라니 젊은 세대가 정말 대단하군 하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멀리 사라집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자신의 창을 든 쉬징밍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가 양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이웃이 다가와 화재 이후 괜찮은지 안부를 묻습니다. 쉬징밍은 모든 게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웃은 그의 창을 보고 시험이 내일인데도 연습한다며 부지런함을 칭찬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무술 훈련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능력자는 강해지기 위해 체질과 정신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개인 훈련장을 가질 수 없기에 훈련장은 필수 수련 공간을 제공합니다. 유명한 두 무술 훈련장 체인은 썬더와 브루탈 베어입니다. 쉬징밍은 썬더 무술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브루탈 베어 훈련장은 비용이 비싸서 주로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썬더 훈련장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료라서 매우 인기 있습니다. 북적이는 훈련장에서 쉬징밍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검은 긴 머리에 붉은 눈을 가진 소녀는 그의 사촌인 탕치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썬더 훈련장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를 본 탕치는 친구와 함께 왔다고 답하죠. 쉬징밍은 탕치와 친구들에게 구경 계속하라며 정중히 자리를 피하고 자신은 훈련실로 향합니다. 그가 멀어지자 탕치는 그를 보며 무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명랑한 친구 샤오야는 쉬징밍의 외모에 단번에 반해 잘생겼다며 탕치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탕치는 그가 자신의 사촌인 쉬징밍이며 더불어 내일 무술 시험을 볼 3학년 학생이라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샤오야는 남자친구 삼고 싶다며 황홀해합니다. 남자친구가 벌써 사랑에 빠졌냐고 놀리자 샤오야는 신나게 그렇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탕치는 친구에게 현실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쉬징밍의 각성 능력은 고작 2등급이라고 밝힙니다. 그 소식에 샤오야의 환상은 산산조각나고 너무 안타깝다며 울먹입니다. 남자친구는 2등급 능력으로 무술 시험을 보는 건 대단한 일이라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하지만 탕치는 위험이 너무 커서 용기만으로는 무의미하다며 걱정합니다. 탕치는 화제를 돌려 훈련장 방문을 상기시킵니다. 샤오야는 동의하며 고등학교 내내 비싼 브루탈 베어 훈련장에 다녔으니 큰 시험 전 긴장 푸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한편 쉬징밍은 빈 훈련실을 찾아 긴 창을 들고 커다란 원형 표적 앞에 섭니다. 창을 쥐었을 때 그는 무척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창은 변한 것이 아니었죠. 몸은 훨씬 강해졌지만 이 낡은 무기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내일이 바로 시험이라 새 무기를 찾을 여유도 없었고요. 번개 능력 없이 최대 신체 능력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숨을 깊이 쉬고 창을 움켜쥐고는 앞으로 찌릅니다. 무기가 엄청난 힘으로 표적 중앙에 꽂힙니다. 그 일격은 고급 훈련 표적에 거미줄 균열을 만듭니다. 표적 위 디지털 창엔 321이 번쩍입니다. 방 안의 장비는 특수 형상 기억합금으로 제작되어 스스로 복구됩니다. 쉬징밍은 놀랐습니다. 순수 근력이 2배나 올랐습니다. 평범한 미각성자의 최대 출력은 고작 100칼로리 정도에 불과하니 그의 기초 근력은 대단한 수준이었죠. 만족한 그는 S급 능력을 시험해 봅니다. 자천 신뢰의 힘을 끌어내려 하자 그의 눈이 푸르게 빛납니다. 자색과 청색 번개가 몸 주위에서 터져나옵니다. 강력한 도약과 함께 창을 표적에 내리꽂자 거대한 전기 에너지가 폭발하며 터져나옵니다. 그는 새로운 수치 무려 3021 칼로리를 확인합니다. 쉬징밍은 S급 능력의 엄청난 위력에 감격합니다. 1급 각성자의 기준치는 고작 1000칼로리입니다. 등급 미정인 그가 1급 중급 각성자에 준하는 공격을 보인 것은 그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번개를 두른 채 그는 이게 한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강화된 힘과 능력, 그리고 전투 기술을 한 번의 공격에 모두 쏟아내는 자신만의 진정한 필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창에 집중시키자 창이 강렬한 보랏빛 번개로 뒤덮입니다. 그는 창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휘두릅니다. 창끝이 표적에 가까워지자 번개가 밝게 빛나는 하나의 구체로 응축됩니다. 깨져라! 그는 맹렬히 외치며 공격을 퍼붓습니다. 창이 표적에 닿자마자 거대한 보랏빛 에너지가 폭발해 표적을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공격 여파로 무술 시험장 전체에 충격파가 퍼집니다. 주 경기장의 학생들은 흔들림에 지진이 난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훈련장 바닥의 탕치, 샤오야와 친구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남자친구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감지하고는 이건 진짜 각성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른 훈련장에서 훈련하기에 새로운 각성 고등학생의 등장에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탕치는 우리 가보자고 말하죠.
일행은 에너지의 흔적을 쫓아 복도를 계속 나아갑니다. 모퉁이를 막 돌아서자 창끝을 천으로 감아든 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쉬징밍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탕치는 그를 보고 놀라 그를 불러 세웁니다. 쉬징밍은 방금 사용한 힘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위해 집으로 간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행운을 빌어주지만 이내 무시하며 쉬징밍이 방금 나온 훈련장을 가리킵니다. 에너지는 저기서 나왔다고 말이죠. 일행은 문에 다가가고 안을 들여다보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최첨단 기억 합금 표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뒤 강화벽은 거대한 잔해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방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탕치와 샤오야 일행은 고등학교 훈련장에서 발산된 파괴력의 수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충격에 휩싸여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파괴된 현장을 본 샤오야는 최첨단 형상 기억 합금마저 뚫렸다며 엄청난 공격이었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장청시의 고등학생 중 누가 그렇게 강한지 궁금해합니다. 갈색 머리 친구는 그 생각을 일축하며 구덩이 가장자리를 만져본 후 잔류 에너지가 고등학생에겐 너무 폭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2급 능력자가 실수로 학생용층에 들어온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친구도 동의하며 성도에서 온 천재라도 이런 건 못할 거라며 이런 작은 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샤오야는 다른 가설을 제시합니다. 근처에서 본 사람은 쉬징밍 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숨겨진 초천재일지도 모른다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친구들은 비웃으며 소설을 너무 읽은 거 아니냐 묻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하길 쉬징밍은 공격력 300도 겨우 나오는 2급 능력자라고요. 그 친구는 더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강력한 능력자가 그냥 다른 복도로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는 조용히 있던 탕치에게 그녀의 의견을 묻습니다. 탕치는 어쩌면요 라고 답하며 파손된 곳을 살피러 나아갑니다. 부서진 벽을 손으로 훑던 그녀는 충격 흔적이 마치 긴 창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꼈다. 창을 든 사촌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깊은 의심이 피어오르고 그녀는 쉬징밍이 무술 시험을 보는 게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짓일까 조용히 자문합니다. 다음 날은 맑고 화창한 바로 무술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거대한 요새화된 시험장에 도착하고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학생들이 내립니다. 그중 쉬징밍은 어깨에 창을 메고서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울타리 옆에서 경애와 공포의 눈으로 시험장을 들여다봅니다. 한 학생이 과거 시험의 짐승은 훨씬 약했다고 불평합니다. 올해 시험은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학생들이 두려움을 나누는 사이 오만한 목소리가 군중을 가릅니다. 큰 칼 든 장발 청년이 그들의 겁을 비웃었습니다. 유니콘 콧불소 하나 못 잡는 자는 쓸모없다. 그의 선언에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쉬징밍의 절친 류지가 저 거만한 녀석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쉬징밍은 그가 저우밍 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류지는 저우밍 양이 B급 각성 능력을 가진 유명한 천재이며 고등학생으로서는 드물게 이미 1차 능력자로 각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징밍은 자신감 있는 미소와 경쟁심 어린 눈으로 그 천재를 보며 누가 더 강할지 속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큰 목소리가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흉터가 있는 군복 차림의 한 엄격한 남자가 자신을 시험의 총지휘관 왕하오양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시험 전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용차위 왕하오양 지휘관은 시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2시간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시험장으로 쓰이는 광활한 폐허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시험장은 외곽, 중앙, 내부, 핵심의 4구역으로 구성되며 짐승을 사냥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짐승의 등급과 힘에 따라 점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은 마지막 경고를 하며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핵심 구역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보너스 문제라고 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능력껏 행동하고 높은 점수 욕심에 어리석게 목숨 걸지 말라 했습니다. 지휘관의 말을 들으며 쉬징밍은 자신의 능력을 돌아봤습니다. 강해지기 전이었다면 외곽 구역에만 머물렀겠지만 이제 힘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는 내부 구역 깊숙이 돌진해 어쩌면 핵심 구역까지 도전해볼 작정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용품 수령 안내가 나옵니다. 쉬징밍과 친구는 전술 배낭을 나눠주는 담임 선생님 첨판에게 다가갑니다. 쉬징밍은 점수 추적용 스마트워치, 에너지바와 음료 및 의료 키트가 든 배낭, 그리고 짐승을 쫓는 고압 그리드를 생성하는 안전 구슬이 든 꾸러미를 받습니다. 첨판 선생님은 쉬징밍에게 물품을 건네주며 마지막 조언을 한마디 건넵니다. 그는 안전 구슬을 사용하면 시험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쉬징밍에게 상기시킵니다. 쉬징밍이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돌아보니 그부 린칭리가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녀 옆에는 C급 능력자인 반장 류친이 있었는데 그는 시험장에서 쉬징밍을 보호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 이 시험은 진지한 경쟁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는 쉬징밍 같은 2급 학생은 높은 점수 획득에 방해만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다른 팀원도 화를 내며 류친이 계획을 바꿨다고 비난합니다. 두 반대자는 짐을 떠안기 싫다는 뜻을 명확히 합니다. 이 모욕적인 말에 쉬징밍의 친구 류지가 격분하지만 쉬징밍은 침착하게 그를 말립니다. 쉬징밍은 정중히 미소 지으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류친과 린칭리에게 감사하지만 혼자 갈 생각이라고 말했죠. 린칭리는 걱정하며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조심하라 당부한다. 불평하던 학생은 씩 웃으며 대신 강력한 황티엔을 찾아 팀을 짜자고 제안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뜹니다. 쉬징밍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봅니다. 혼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시험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드론들이 하늘 위로 날아올라 시험을 생중계할 준비를 마칩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학생들은 각자의 목표를 외치며 폐허가 된 도시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군중 속에는 탕치와 친구들, 커다란 검을 든 강인한 소녀, 그리고 바람 능력을 사용하여 선두로 치고 나가는 유력 우승 후보 저우밍 양도 함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쉬징밍은 침착합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딛더니 창을 든 채 꾸준히 달려갑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서요. 달리면서 스마트워치를 탭하자 홀로그램 화면에 신원이 확인되고 실시간 순위가 표시됩니다. 상위, 3위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1위는 7점의 저우밍 양이고 그 뒤를 다른 두 학생이 잇고 있습니다. 쉬징밍은 순위표를 보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우밍 양이 이미 짐승을 사냥했지만 그 선두는 오히려 그의 경쟁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남들이 외곽서 싸울 때 쉬징밍은 더 대담한 전략을 택합니다. 그는 시간 낭비 없이 곧장 고위험 고수익 핵심 지역으로 향합니다. 폐허 깊숙이 들어가던 그는 갑자기 멈춰섭니다. 앞에는 피둥덩이 속 다른 학생의 싸늘한 시신이 놓인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신 옆에는 사용되지 않은 녹색 안전 구슬이 있어 공격이 얼마나 빨랐는지 보여줍니다. 쉬징밍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학생은 최후 방어 수단을 쓸 틈도 없었죠. 시험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그는 선생과 사령관, 경고의 진정한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S급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자신 역시 같은 꼴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심한 그는 시험의 잔혹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쓰러진 학생 옆에 무릎 꿇고 스마트워치로 시신 수습을 요청합니다. 기회에는 늘 위험이 뒤따르죠. 바로 그때 문득 근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너진 건물 그림자 속에서 커다란 발톱이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보랏빛 눈을 빛내는 그림자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쉬징밍은 짐승들이 죽은 학생을 미끼로 놔뒀다는 끔찍한 진실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고 짐승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림자 고양이의 무서운 돌진에도 쉬징밍은 완벽히 침착합니다. 짐승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며 그림자 발톱을 뻗은 채 엄청난 속도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쉬징밍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물 흐르듯 유연하게 공격을 피하자 짐승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림자 고양이가 우아히 착지해 보랏빛 눈으로 먹잇감을 노려봅니다. 명성은 괜히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민첩한 몸, 날카로운 발톱, 1000kg이 넘는 무는 힘까지 초보자 킬러라 불릴만 합니다. 녀석은 쉬징밍을 위협하려는 듯 사납게 포효합니다. 짐승과 마주한 쉬징밍은 이 생물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생각해봅니다. 사나운 짐승은 먹잇감을 공포로 마비시키는 특별하고 무서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성자들은 처음 사나운 짐승과 마주했을 때 그 압박감에 무력해져 자신의 힘을 30%도 쓰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부유층은 어린 자녀를 경호원과 함께 황야에 보내 어릴 때부터 이 기운에 익숙해지게 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나운 짐승과의 첫 실전임을 직감한 그는 그림자 고양이가 다시 달려들자 창을 고쳐 잡습니다. 짐승은 입을 크게 벌린 채 거리를 좁힙니다. 허나 쉬징밍은 동요 없이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가 힘을 모으자 창에 보랏빛 번개가 파지기며 터져나옵니다. 단 한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창을 앞으로 내지르자 번개를 머금은 창끝이 그림자 고양이의 머리를 꿰뚫어 즉사시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죽은 생물을 내려다봅니다. 짐승의 위협적인 기운이 자신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얼마 후 그의 스마트워치에서 푸른색 홀로그램 창이 떠올라 처치를 확인시켜줍니다. 등급 외 사나운 짐승, 그림자 고양이 한 마리 처치, 능력 포인트 3점 추가. 안내에는 사나운 짐승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존재하며 1등급 미만은 등급 외로, 이는 등급 외 인간 각성자에 해당한다고 설명됩니다. 쉬징밍은 시계로 시험장 지도를 봅니다. 짐승을 죽이면 능력 포인트를 얻지만 등급 외 짐승이 주는 포인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쉬징밍은 사나운 짐승의 위협적인 기운에 영향받지 않음을 깨닫고 외곽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중심부로 신속히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는 등급의 짐승을 해치고 시험장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림자 고양이, 철모피 돼지, 늑대형 생물을 손쉽게 처치해 한 마리당 3에서 5점의 능력 포인트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에 결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능력 포인트를 얻긴 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새로 얻은 S급 능력은 너무 압도적이라 등급 외 짐승들을 즉사시켜버렸고 전투 기술을 연마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새 능력의 높은 에너지 소모량도 고려하죠. 고등급 능력은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걸 압니다. 예전 2급 능력은 몇 시간 쓸 수 있었지만 S급 능력은 1시간도 전력을 다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이 12시간 지속되므로 중심부에 닿기 전엔 에너지 낭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경험을 쌓고 힘을 아끼기 위해 오직 창술만으로 사나운 짐승들을 처치하기로 한 거죠.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마자 훨씬 더 커다란 위협인 강력한 이족보행 유니콘 코뿔소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며 돌진하자 부서진 차가 옆으로 날아간다. 쉬징밍은 물러섬 없이 돌진하는 것을 정면으로 응수합니다. 코뿔소 뿔의 충격으로 그는 뒤로 날아갑니다. 놀라운 민첩성으로 쉬징밍은 그 기세를 활용해 공중에서 몸을 뒤집어 짐승의 바로 위로 향합니다. 코뿔소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뛰어내려 그 등에 올라타고는 정확한 일격으로 창을 두개골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거대한 짐승은 쓰러집니다. 숨을 살짝 고르던 쉬징밍은 자신의 살상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에 놀랍니다. 유니콘 코뿔소 같은 강한 짐승조차 그리 큰 도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문득 자신의 창술이 모르는 새 더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시스템 창을 불러내고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합니다. 창술이 중급 단계로 레벨업했고 능력 포인트는 256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창술 의존이 힘을 늘리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중급 기술의 유려함을 느끼며 더욱 발전시킨다면 어떨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모은 포인트로 창술을 또다시 업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방대한 고급 창술과 복잡한 움직임들이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근육 기억에 각인됩니다. 그는 방금 얻은 엄청난 기술량에 놀라 머리를 감싸쥐었다. 새 기술을 많이 얻자 쉬징밍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창을 쥔 채 폐허 속에서 포식자 미소를 지으며 우뚝 선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1급 맹수를 빨리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편 외곽 지역 다른 곳에서는 린칭리 팀이 거리를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린칭리가 의아해하며 멈춰서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본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방금 쉬징밍을 본 것 같다며 생각했어요. 팀원 한 명이 그녀의 말을 헛소리로 일축한다. 그는 2급 실력으론 시험구역 깊숙이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쉬징밍 일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린칭리는 의심했지만 친구를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쉬징밍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다른 팀원이 부르자 생각은 끊깁니다. 팀원들이 달려가 보니 그는 방금 죽은 거대한 유니콘 코뿔소의 시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처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을 보니 불과 몇 분 전에 죽었다는 뜻이었죠. 그들은 긴 자루 무기로 머리를 꿰뚫어 생긴 치명적인 상처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한 명이 창 자국이라 외치자 린칭리의 머릿속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창, 자국, 시간, 실루엣까지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사람이 정말 쉬징밍일 수도 있겠다며 중얼거립니다. 회의적인 팀원은 유니콘 코뿔소는 C급 능력자 정도는 되어야 혼자서 사냥할 수 있는 짐승이라며 그 제안을 비웃으며 논박합니다. 논쟁을 끝내기 위해 다른 팀원이 점수 순위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린칭리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워치로 순위표를 켭니다. 순위가 나타나자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집니다. 46위, 256점을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장청시 제2고등학교 쉬징밍.
그녀는 정말 그가 맞다며 소리칩니다. 그녀의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 등급 학생이 50위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명이인일 거라 추측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한편 전장과 떨어진 곳에서 관계자와 VIP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시험을 보고 관중이 있습니다. 상위 10위권을 장악한 제1고등학교의 위력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412점으로 1위를 차지한 저우밍 양이 장청시 수석 학생이 된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가 몇 년간 도시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성상위 100위 학생이 될지 관계자들 중에는 장청시 교육국장인 장원산도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우밍 양이 도시의 에이스라는 데 동의하고 그가 성상위 100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는 제1, 고와 제3, 고 교장들을 돌아보며 학교를 칭찬합니다. 교장들은 국장에게 겸손히 감사를 표합니다. 상위 학교들을 칭찬하던 장원상 국장은 제2고등학교 자오야오 교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거만하게 제2고등학교 수석 학생이 18위라며 분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긴장에 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다 동의합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상위 50위 중 그의 학교 학생은 8명뿐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쉬징밍을 포함한 상위권 학생들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정신 차리라고 다그칩니다. 잠시 후 그는 멈칫합니다. 쉬징밍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누군지, 왜 이 이름을 처음 보는지 혼잣말합니다. 그는 옆에 있던 첨판 선생님에게 쉬징밍에 대해 묻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여겼던 학생이 5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에 첨판 선생님은 충격받아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쉬징밍이 이 등급 각성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진정한 실력을 숨겼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의문을 지웁니다. 그는 답답함에 모니터를 올려다봅니다. 상위 10명에게만 전용 카메라 피드가 제공되기에 쉬징밍이 그 많은 포인트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험장 내에서는 쉬징밍이 이미 외곽 지역을 통과하여 위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중앙 지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발밑병을 밟고 거리를 침착히 걷습니다. 잠시 에너지바를 섭취하며 그는 맹수들의 개체수가 감소했음을 인지합니다. 그는 등급 맹수들이 지능과 영역의식을 가지고 있어 상대하기 더욱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있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목표물이 나타나자 그의 눈이 가늘어지죠. 순간 강력한 줄무늬 맹수가 부서진 차 더미를 뚫고 튀어나옵니다. 그 생물은 1등급 맹수임 칼날 8호랑이로 앞발에 달린 날카로운 칼날 같은 뼈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쉬징밍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이렇게 일찍 1등급 맹수를 만나 행운이라며 기뻐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창을 들고 이 강력한 상대가 새로 향상된 창술 기술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칼날, 카로랑이가 사납게 포효하며 달려들자 강력한 발톱이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쉬징밍은 침착하게 창을 든 채 방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우아하게 몸을 돌려 호랑이의 첫 공격을 쳐내고 창대로 맹수의 공격을 능숙하게 막아냅니다. 그 충격에 호랑이가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쉬징밍은 전혀 감흥이 없는 듯합니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1등급 맹수의 힘이 고작 이 정도냐고 비웃고는 호랑이 왕 정도는 돼야 힘 좀 쓸 것 같다고 중얼거립니다. 그의 도발은 맹수를 격분시킵니다. 쉬징밍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맹렬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앞으로 도약했고 그의 창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빠르게 호랑이의 어깨를 깊게 찔러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맹수는 고통과 분노에 차 포효하지만 쉬징밍은 침착하고 집중된 자세를 유지하며 회복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공격은 맹수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맹수의 눈이 위협적인 청록색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뒷다리로 일어서서 쉬징밍을 압도하듯 솟구쳐 오르더니 전력을 다하려는 듯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지릅니다. 칼날, 파로랑이가 거대한 칼날 발톱을 파괴적인 위력으로 휘두릅니다. 쉬징밍은 경이로운 반사신경을 발휘해 공격을 피하며 그 기세를 이용해 가까운 가로등을 축으로 몸을 휘감아 치명적인 발톱을 피하고 강력한 반격 태세를 갖춥니다. 고개 같은 동작 후 우아하게 착지한 쉬징밍은 1등급 맹수의 끈질김을 인정합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칼날 8호랑이가 필사적으로 발악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 선언하죠. 그가 자신의 창술 기술인 뇌풍격을 시전하기 시작하자 푸른 에너지의 회오리가 그의 무기주의를 휘감습니다. 힘찬 기압과 함께 기술을 펼칩니다.
그의 몸이 흐릿해지며 파괴적인 회전 공격을 가하자 창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여러 개의 빛의 참격을 만들어냅니다. 공격이 적중하고 강력한 기술이 몸을 꿰뚱자 호랑이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거대한 맹수는 마침내 패배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쉬징밍의 스마트워치에 즉시 1등급 갑옷 호랑이를 처치하여 능력치 포인트 14점을 획득했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는 1등급 맹수의 점수가 등급 없는 맹수보다 거의 2배나 높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시험장은 위험한 곳이지만 자신에게는 레벨업을 위한 완벽한 보물 사냥터라는 것을 말이죠. 결의를 다진 그는 가장 강력한 맹수를 사냥해 최대한 많은 능력치 포인트를 모으겠다고 맹세합니다. 관람석에서는 관계자와 선생님들이 실시간 순위를 보며 긴장감이 흐릅니다. 순위표에는 쉬징밍이 328점으로 현재 공동 32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첨판 선생님에게 이 예상치 못한 학생이 혹시 그의 반 학생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첨판 선생님께 시선이 쏠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의 반 학생들만이 유일하게 50위권에 들었다며 감탄하며 칭찬합니다. 그의 지도력을 칭찬하자 당황한 첨판 선생님은 모두 학생이 노력한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칭찬을 넘깁니다. 누군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쳐 대화가 중단됩니다. 쉬징밍의 순위가 다시 치솟아 2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 관계자가 단번에 44점을 얻은 것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장원상 국장은 머릿속으로 점수를 계산하며 떠올렸습니다. 최고 등급의 미확인 맹수는 대략 6점에서 8점 사이였고 낮은 등급의 1급 맹수는 14점에서 16점 사이였던 것을 자오야오 교장이 충격받은 얼굴로 그 생각을 이어갑니다. 4초마다 갱신되는 처치수 기록에 그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원상 국장은 놀라운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단 4초 만에 쉬징밍이 최상급, 무등급, 맹수 5마리나 하급 1등급 맹수 3마리를 처치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성적은 몇 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자오야오 교장을 돌아보며 아주 좋은 인재인데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고 묻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교장은 자신도 방금 쉬징밍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학생의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긴장한 첨판 선생님을 불러 윗분들께 쉬징밍의 상황을 설명하라며 특히 재능에 대해 물어봅니다. 도시의 최고 교육 관계자들 앞에 선 첨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쉬징밍은 2등급 능력인 미약 전류 각성자라는 것을요. 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혹시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첨판은 자신이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낮은 등급의 능력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특별히 권유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원산 국장은 커지는 호기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이 등급 능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 다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그의 흥미를 돋웁니다. 그는 쉬징밍의 기세를 감안할 때 곧 10위권에 들 것이라 확신하며 기다려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가 되면 전용 카메라로 그의 활약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첨판 선생님과 자오야오 교장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집니다. 순위표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타납니다. 쉬징밍이 불가능을 해내고 10위권에 진입해 현재 9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다음 12위는 그의 사촌 탕치입니다. 시험장 다른 곳에서 고양이 귀와 꼬리가 생긴 탕치는 쓰러진 맹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봅니다. 이제 무술관을 박살낸 게 사촌이었다는 걸 확신한 거죠. 최고 수석, 학생 저우밍 양도 순위표에 새 이름을 알아차립니다. 아직 6시간이나 남았는데 새로운 얼굴이 10위권에 진입하자 그는 놀랍니다. 속으로 쉬징밍을 들어본 적 없다고 생각하죠. 그가 10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쉬징밍을 따라다닐 전용 카메라 드론이 보내집니다. 카메라엔 그가 창으로 맹수를 손쉽게 처치하는 모습이 담겼죠. 맹수가 쓰러지자 14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그는 중앙 지역이 맹수 사냥 효율이 훨씬 높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드론을 발견하고 자신이 10위권에 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방금 잡은 맹수위 쉬징밍은 시험의 본질을 숙고합니다. 이 시험이 더 좋은 성과가 더 큰 인정을 가져오는 실력과 잠재력 시험임을 이해합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 10위권 진입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하죠. 핵심 지역에 도전하기 전 그는 다시 힘을 끌어올리기로 합니다.
시스템 창을 확인하자 창술 기술은 이제 고급 단계에 이르렀고 312 능력치 포인트가 쌓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급이 각성자에서 자동 승급되지 않은 점에 실망합니다. 그는 진정한 능력자로 승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수련법을 배우는 것인데 시험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추측합니다. 등급을 올릴 수 없으니 대신 기본 속성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니다. 그는 능력치 포인트를 써서 신체 40, 정신 21을 올립니다. 솟구치는 힘을 느끼며 주먹쥔 그는 이제 핵심 지역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그는 곧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핵심 지역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를 맞이한 건 9갑옷 호랑이 무리가 거대한 콧불 속 괴수 시체를 탐식하는 잔혹한 광경이었죠. 쉬징밍은 안전한 거리에서 호랑이 무리를 관찰합니다. 무리 중앙에 있는 더 크고 강력한 아우라를 지닌 개체가 갑옷 호랑이 왕임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는 위축은커녕 눈앞의 광경을 엄청난 점수 밭으로 여깁니다. 움직이려던 찰나 다른 기척을 느낍니다. 숨어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자 모퉁이 뒤에서 저우밍 양이 감탄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쉬징밍의 날카로운 감각을 칭찬하며 10위권에 진입한 의문의 학생이 그일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쉬징밍은 수석 학생을 알아보고 저우밍 양에게 자신을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저우밍 양은 핵심 지역에 진입 가능한 강자들을 모두 꿰고 있다고 말합니다. 쉬징밍은 무명에서 솟아난 인물이니 그의 정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러고는 자신도 호랑이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칼을 뽑을 준비를 합니다. 쉬징밍은 즉시 경계하며 자기 몬스터를 가로챌 셈이냐고 묻습니다. 저우밍 양은 막타를 빼앗을 의도가 없다고 밝힙니다. 갑옷 호랑이 왕은 강력한 중급 1등급 맹수고 9마리의 호랑이까지 거느리고 있어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무리를 함께 쓰러뜨리자고 제안했지만 쉬징밍은 필요 없어라는 두 마디로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매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저우밍 양의 제안을 무시한 쉬징밍은 갑옷 호랑이 무리와 맞서기 위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호랑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으르렁거리는 경고음과 함께 먹잇감이 호랑이 왕이 위세를 과시하며 포효합니다. 쉬징밍은 상대를 주시하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역시 맹수왕이 이끄는 무리답게 강한 개체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순한 전투 대형을 갖출 만큼의 지능은 지녔군요. 무리가 으르렁대며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무리에서 뛰쳐나와 포효하며 그에게 달려들자 숨어 지켜보던 저우밍 양은 믿기지 않는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합니다. 그는 쉬징밍이 그저 죽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저 엄청난 자신감을 뒷받침할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지 궁금해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돌진하는 맹수를 마주하고도 쉬징밍은 미동도 없이 차분한 기운 속에서 창을 겨눌 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눈부신 속도로 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원을 그리며 공격을 위한 힘을 모읍니다. 그는 파괴적으로 넓은 범위의 회전 공격을 펼쳐 거대한 힘의 호가 공기를 가르며 달려드는 맹수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공격은 압도적인 위력으로 적중합니다. 단 한 번의 잔혹한 움직임으로 그의 회전하는 창은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동시에 베어내며 거리에 피를 흩뿌립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팝업되어 처치 상황을 확인하고 능력치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생명을 잃은 호랑이들의 시체가 피로 물든 포장도로 위로 쓰러집니다. 무리의 첫 공격이 그의 강력한 일격에 전멸한 것입니다. 갑옷 호랑이 왕은 무리가 학살당하자 격분합니다. 하지만 쉬징밍은 이 학살에 약간의 불만을 내비칩니다. 아직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방에 모든 호랑이를 죽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하죠. 격분한 왕이 이끄는 남은 호랑이들은 쓰러진 동족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그를 애워쌉니다. 왕 호랑이가 상대를 교란시키는 강력한 음파 공격인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터뜨립니다.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나서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유리비가 쏟아집니다. 안전거리에서 지켜보던 저우밍 양조차 음파의 충격에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줍니다. 하지만 쉬징밍은 유리 파편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는 호랑이 왕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놈들은 겁먹어도 자기는 아닐 거라며 도전적으로 선언하죠. 남은 호랑이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자 쉬징밍은 유려한 몸짓과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맞섭니다. 그는 한 마리의 호랑이 공격을 막아낸 후 그 호랑이의 몸을 딛고 공중으로 힘껏 뛰어올라 다른 호랑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능숙하게 피합니다. 왕호랑이가 틈을 보고 돌진하나 쉬징밍은 준비된 상태였다. 아직 공중에 뜬 채로 결정타를 날릴 자세를 잡습니다. 강렬하게 머리 위로 휘둘러진 창이 호랑이 왕의 정수리에 정확히 박힙니다.
그 엄청난 힘에 의해 맹수의 두개골이 두 조각 나며 즉사하게 됩니다. 그가 우아하게 착지하는 순간 시스템 알림이 상급 1등급 칼날 8호랑이 처치를 확인하며 무려 20 능력치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저우밍 양은 완전히 망연자실합니다. 땀 흘리며 믿을 수 없단 듯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혼자서 저 많은 호랑이 무리를 전부 해치웠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대체 쉬징밍이 어떤 괴물인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반면 쉬징밍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호랑이 무리에게서 얻은 엄청난 능력치 포인트에 감탄하죠. 12시간 시험이 끝나기 전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모을지 기대에 찹니다. 포인트가 곧 힘이라는 걸 알기에 서둘러 다음 사냥할 맹수 무리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가 떠나려던 찰나 숨어있던 저우밍 양이 뛰쳐나와 어떻게 고작 창 하나로 호랑이들을 박살냈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 엄청난 신체 능력을 보면 혹시 강화 속성 능력이 아니냐고 묻는 거죠. 쉬징밍은 멈추지 않고 번개 속성이라 외치며 뛰어갑니다. 저우밍 양은 답을 믿지 못해 속으로 부글거립니다. 쉬징밍이 자신을 무시한다 여겨 분통 터지듯 주먹 줍니다. 잠시 후 그는 쉬징밍이 사냥을 많이 해서 점수가 자신을 따라잡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는 황급히 스마트워치로 순위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쉬징밍이 자신을 따라잡은 걸 넘어 완전히 추월한 것을 보게 되죠. 현재 순위표에는 쉬징밍이 1122점으로 선두에 올랐고 자신은 985점으로 2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저우밍 양은 분노의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관중석의 관계자들은 흥분으로 들썩입니다. 장원산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쉬징밍의 수준 높은 창수를 보니 진짜 천재가 맞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활짝 웃는 자오야오 교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쉬징밍이 대표로 나선다면 장청씨가 성상위 100위권에 진입하는 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제2고등학교에 지원을 약속하자 교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오야오 교장은 쉬징밍이 정말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다며 마침내 학교가 빛을 보게 되었다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3시간 후 핵심 지역 저우밍 양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대체 맹수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혼잣말을 하죠. 그때 등 뒤에서 1위 학생에게 물어봐야 할 거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사촌 탕치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 우하오, 멍디가 있었습니다. 탕치는 텅 빈 거리를 가리키며 쉬징밍이 맹수를 모두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싸울 맹수를 찾을 수 없어서 결국 팀을 짜야 했다고 말하죠. 저우밍 양은 단 한 명이 핵심 구역을 모두 정리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듯 멍해집니다. 탕치는 저우밍 양에게 능력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사촌의 현재 점수를 보라고 하죠. 그녀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자 순위표가 나타납니다. 저우밍 양은 쉬징밍의 이름 옆에 찍힌 3435점이라는 자신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는 충격의 말을 더듬고 탕치가 차분히 계산을 설명합니다. 쉬징밍이 중앙지역에서 얻은 대략 700점을 제외하더라도 2500점이 넘는다는 점은 그가 핵심 지역에서만 무려 200마리에 가까운 맹수를 홀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깨달은 저우밍 양의 얼굴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흐릅니다. 쉬징밍은 사냥감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핵심 지역 전체를 독점하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하오가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지금 남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상위 맹수들과 2등급 맹수왕이 서식하는 최신부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이라고 인정하죠. 멍디가 저우밍 양에게 팀에 합류하라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그는 나도 끼워줘 라고 외치며 동의합니다. 장면은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옥상으로 바뀝니다. 쉬징밍은 거대한 맹수 시체 더미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었고 그의 창은 옆에 박혀 있었습니다. 보급품은 완전히 바닥났고 시험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능력치 포인트를 얻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최신부 핵심 지역에 2차 각성 맹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로 다짐합니다. 시스템 패널을 열자 그에게 쌓인 무려 2413점의 능력치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장난스레 웃으며 그는 포인트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힘을 받아들인 후 그는 거대한 곰처럼 생긴 괴물의 시체 위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마지막 강화로 올해 전투 시험의 피날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른 최상위권 학생들은 마지막 구역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최신부 깊숙한 곳 폐허에서 섬뜩한 새 맹수가 출현합니다. 그 거대한 흰털 늑대형 괴물은
빛나는 붉은 눈과 등에 박힌 위험한 붉은 수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나타나자 쉬징밍이 침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창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올해 시험은 어떤 2차 각성 맹수를 준비했을지 궁금해합니다. 쉬징밍이 마지막 도전을 위해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최상위권 학생들 팀도 최신부 핵심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등에 수정이 박힌 거대 괴물이 피에 굶주린 야만 곰임을 즉시 알아봅니다. 맹수는 앞발 한 번으로 폐차를 박살내며 엄청난 힘을 과시합니다. 그 광경에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저우밍 양은 큰일이라며 소리칩니다. 멍디는 이 맹수의 가죽이 2등급 합금처럼 단단해 미사일로도 뚫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앞발 한 번에 모두 즉사할 거라고 덧붙입니다. 이 압도적인 상황을 본 탕치는 임무를 포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역이 맹수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1등급 맹수 무리에게도 지켜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 팀원이 침울하게 말하길 만약 들어가면 야만 곰이 움직이기도 전에 맹수 떼에게 전멸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자 한 팀원은 곧바로 포기하며 죽으면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저우밍 양은 그를 뜯어말리며 맹수 무리에 뛰어들어 죽을 거면서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냐고 격분하며 따집니다. 팀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갑자기 멍디가 구역을 가리키며 다른 팀원들에게 보라고 외칩니다. 홀로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서는 그를 탕치는 알아보고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쉬징밍이었습니다. 그는 맹수대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가 구역에 뛰어들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봅니다. 저우밍 양은 어려운 시험에 대해 불평하고 다른 학생은 쉬징밍의 등장에 맹수 무리 전체가 놀라 이제 그에게 주목한다며 비명을 지릅니다. 침입에 경로한 수많은 맹수대 전체가 그에게 맹렬히 돌진해옵니다. 쉬징밍은 길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고 눈 깜짝할 새에 으르렁거리는 괴물들에게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옥상에서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경악합니다. 탕치는 사촌을 걱정하지만 우하오는 너무 무모했다고 말합니다. 탕치는 그를 도우러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멍디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막으려 했고 우하오는 미친 짓이라며 헛된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탕치는 진밍이 사촌이라 죽음을 좌시할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맹수 무리 한가운데서 자줏빛과 푸른빛의 번개가 거대하게 폭발합니다. 그 힘은 눈부신 섬광을 일으켜 옥상의 학생들이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저우밍 양은 멍하니 응시하며 쉬징밍이 언급했던 번개 초능력인지 의아해합니다. 번개가 거치자 처참한 학살 현장이 드러납니다. 1등급 맹수 무리 전체가 전멸했고 그들의 불탄 시체는 상처 하나 없는 한 인물 주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쉬징밍은 폐허 속에서 자줏빛 번개를 온몸에 두른 채 서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힘만으론 부족해 초능력을 썼다고 시인합니다. S등급 능력에 막강한 힘을 느끼자 그의 입가에 자신감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하찮은 위협들을 제거한 후 그는 부하들의 주검 위에 서 있는 피에 굶주린 야만곰, 즉 최후의 도전에 시선을 향합니다. 거대한 맹수가 귀를 찢을 듯 포효했지만 쉬징밍은 침착하게 상대를 분석합니다. 그는 야만곰이 거대해 민첩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의 번개 능력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는 맹수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챕니다. 작지만 위험한 부하들이 있었죠. 이놈들이 성가시게 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할 일은 하나뿐이라고 결심합니다. 결연한 의지로 눈을 빛내며 그는 먼저 이 일대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등급 번개 능력으로 강화된 몸으로 그는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남은 맹수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상위 그림자 고양이를 손쉽게 처치했고 스마트워치는 13포인트를 부여하며 확인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초능력이 신체를 강화하는 것에 감탄하지만 이 위험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니언 처치로 충분함을 알고 창을 휘둘러 마지막 잔챙이를 없애고 고등급 유니콘 코뿔소를 처치해 15점을 추가 획득합니다. 주변이 정리되자 마침내 최종 대결이 시작됩니다. 피에 굶주린 야만곰은 분노에 가득 찬 포효와 함께 거대한 앞발로 땅을 세게 내리쳐 바닥을 산산조각 냅니다. 맹수가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돌진하고 번개 기운으로 휘감긴 쉬징밍은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강력한 도약으로 돌진을 피한 그는 파괴적인 궤적으로 창을 휘둘러 맹수의 등에 있는 커다란 붉은 수정 하나를 박살냅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쉬징밍은 곰의 공격을 능숙히 피하며 정확한 일격을 가해 수정을 부수고 맹수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맹수왕의 방어를 허무는 동안 그의 스마트워치는 포인트를 계속 갱신합니다. 야만곰은 부하들이 쓰러지자 격분하며 포효합니다.
번개에 휩싸인 쉬징밍은 화났냐고 물으며 맹수를 도발합니다. 마지막 부하를 처치하고 상대해주겠다고 약속해요. 마지막 콧불소에게 돌진하자 곰왕은 교활하게 지켜봅니다. 쉬징밍이 공격하려는 순간 곰왕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자신의 부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저지합니다. 쉬징밍은 맹수가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곰왕은 마지막 남은 부하를 희생시켜 두 앞발을 마주치자 그 파괴적인 충격파는 땅과 주변 차량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콧불소는 폭발로 산산조각 났지만 공격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번개의 기운에 둘러싸인 쉬징밍은 우아하게 공중으로 몸을 날려 폭발을 피하고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잔챙이들이 모두 사라진 전장에는 이제 두 왕만이 남았습니다. 쉬징밍은 몸에서 힘이 솟구치자 사납게 미소 짓습니다. 그는 이제 부하도 없으니 그 갑옷 같은 가죽이 자신의 번개를 견딜 수 있을지 보자고 선언합니다. 쉬징밍은 강력한 일격으로 번개를 두른 창을 피해 굶주린 야만 곰의 머리에 꽂아 넣습니다. 그 충격으로 거대한 보랏빛 에너지가 폭발하며 드론을 덮쳐 카메라 화면이 끊깁니다. 옥상 학생들은 충격파에 휩쓸려 폭발을 막으려 얼굴을 가립니다. 관중석의 관계자들은 지지직거리는 화면을 보며 말없이 얼어붙습니다. 장원산 국장이 놀라 자오야오 교장을 돌아봅니다. 그는 방금 본 힘이 이 등급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장난하냐고 고함칩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놀란 다른 관계자는 쉬징밍이 상위 1등급 맹수를 즉사시키고 2등급 보스와 겨루는 것은 A등급 능력자조차 버거워할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땀 흘리며 당황한 자오야오 교장은 희귀 능력 변이일지 모른다고 짐작할 뿐입니다. 장원산 국장은 개의치 않고 웃으며 오늘 이후 대하국이 쉬징밍의 이름으로 떠들썩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전장으로 쉬징밍의 공격 결과는 명확했죠. 피해 굶주린 야만곰은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맹수가 포효하며 쉬징밍을 앞발로 날려버립니다. 강력한 공격이 얕은 상처만 남긴 것에 충격받습니다. 땅에 거칠게 착지하지만 기술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는 상황을 신속히 분석합니다. 야만곰의 가죽이 칼날과 전기에 모두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금 힘으로는 맹수를 일격에 죽이기 어렵다고 시인합니다. 격분한 야만곰이 어두운 기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힘을 감지한 쉬징밍은 충격에 휩싸여 뭐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굶주린 야만 곰 주위로 어두운 기운이 모여들면서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는 것처럼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 힘에 땅이 꺼질 듯이 모든 것을 박살내며 돌진합니다. 쉬징밍은 잔해 위로 다시 솟아오르며 보랏빛 번개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는 맹수가 이렇게 빨리 광폭화 기술을 쓴 것에 놀라며 자신을 정말 증오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광폭화는 인간의 전투 기술과 유사한 맹수의 반격기다. 어두운 기운에 완전히 휩싸인 채 격분한 맹수는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귀청을 찢는 듯 포효하며 더 빠르고 흉포하게 돌진합니다. 쉬징밍은 맹수가 광폭화 상태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힘에 깊이 감탄합니다. 하지만 맹수가 지능을 잃고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광폭화 상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재빨리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공격을 피하고 뛰어난 민첩성을 이용해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 엄청난 속도로 맹수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합니다. 녀석을 잠시 멈출 기회를 기다려야 함을 압니다. 맹수가 달려들자 그는 창에 번개를 모아 앞으로 내지르며 맹수의 옆구리를 강타하는 에너지를 발사합니다. 그 공격은 거대한 괴물을 결정적인 순간 전기 충격으로 잠시 얼어붙게 합니다. 바로 이때를 노렸습니다. 맹수가 기절한 틈을 타 쉬징밍의 눈이 빛나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보랏빛과 푸른빛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는 자신의 S등급 능력의 모든 힘을 모아 외칩니다. 구천신뢰, 쓸어버려라. 그러자 하늘에서 거대한 신성한 번개가 쏟아져 내려 피해 굶주린 야만곰을 강타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수는 폭발에 휩싸여 포효 소리가 장렬하는 에너지에 묻힙니다. 빛이 거치자 거대 맹수는 그을린 몸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쓰러져 있습니다. 쉬징밍은 보랏빛 번개가 손끝에서 춤추는 것을 보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색 신뢰를 30초나 쏟아부었으니 아무리 견고한 방어라도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눈이 번쩍 뜨이며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마지막 발악적인 포효를 내지르며 맹수는 거대한 턱을 활짝 벌린 채 달려듭니다. 허나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류가 일시적 마비를 일으켜 목표물 코앞에서 멈춰섭니다. 기회를 포착한 쉬징밍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때가 왔어. 그는 남은 힘을 모두 창에 집중시키자 그의 눈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인 뇌풍 기술을 시전하며 뇌풍파라고 외칩니다. 이어서 거대한 번개 구체가 마비된 야수의 크게 벌어진 입안으로 맹렬하게 날아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폭발은 엄청났습니다. 강력한 소용돌이가 야수의 몸속을 찢어놓으며 길거리에 거대한 분화구를 만듭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강력한 2급 야수는 마침내 완전히 쓰러집니다. 거대한 몸체가 패배한 채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시스템 알림이 처치를 확인하고 그에게 124 능력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야수왕 옆에 무릎을 꿇은 쉬징밍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전투가 마침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2급 야수를 상대하기 위해 내풍 기술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그 놀라운 위력에 크게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전투는 단 2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지금껏 경험한 것 중 가장 짜릿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핵심 구역 야수를 소탕하면 몇 점을 얻을지 궁금해합니다. 밤이 되자 시험이 끝납니다. 관중석에서는 최종 결과가 대형 화면에 표시되고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1위는 놀랍게도 1835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기록한 쉬징밍입니다. 2위는 저우밍양으로 1103점을 기록했고 우하오가 945점으로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장원산 국장, 자오야오 교장, 그리고 천판 선생은 기쁨에 겨워 벌떡 일어섭니다. 그들은 쉬징밍이 자신들의 도시 기록뿐만 아니라 강남성 기록 전체를 깼다며 축하합니다. 그들은 그를 천재라 칭합니다. 작년 성 챔피언도 겨우 8,000점을 넘겼음을 상기합니다. 이 점수라면 쉬징밍이 올해 챔피언 타이틀을 미리 확보했다고 선언하죠. 파괴된 잔해 속에서 선 쉬징밍은 하늘을 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그는 내부와 핵심 구역의 흉포한 야수를 모두 처치했습니다. 시간이 남자 그는 중앙 구역으로 돌아가 남은 야수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돌아오던 중 그는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옥상을 지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탕치는 자신의 사촌이 2단계 야수왕을 쓰러뜨린 사실에 크게 놀라며 저우밍 양은 이미 1위인 쉬징밍이 왜 되돌아가는지 의아해합니다. 방디는 그가 중앙 구역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그녀는 그가 남은 야수들을 전부 없애러 가는 건지 혼잣말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야망에 말을 잃고 현실을 깨닫습니다. 저우밍 양은 쉬징밍의 속도면 가능할 거라 깨닫습니다. 빨리 나서지 않으면 마지막에 한 점도 못 얻습니다. 그는 팀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먼저 떠납니다. 다른 이들도 남은 야수를 허둥지둥 사냥하러 재빨리 뒤따릅니다. 1시간 후 공식 발표가 시험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2037년 장청시 무술대학 입학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야수 사냥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모든 응시자는 복귀하세요. 시험장 곳곳에서 남은 학생들이 반응합니다. 지친 탕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드디어 끝났다고 한숨을 쉽니다. 한편 어떤 학생은 한 마리가 부족해서 불합격에 절망하고 다른 학생은 겨우 합격하여 환호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쉬징밍은 마지막으로 사냥한 야수 위에 서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다 끝내지 못했는데 시험이 너무 빨리 끝난 것을 아쉬워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오자 경비원들이 지침과 안도가 뒤섞인 얼굴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밖에선 탕치 친구 샤오야가 쉬징밍의 힘에 비틀거립니다. 그녀는 탕치에게 쉬징밍이 사촌이 맞는지 다시 묻습니다. 지친 탕치가 맞다고 해요. 샤오야의 짝사랑이 다시 살아났네요. 얼굴을 붉히며 탕치에게 연락처를 간청합니다. 탕치는 어제는 관심 없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샤오야는 시험에서 1등을 했으니 이제 상황이 다르다며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소란에 가로막힙니다. 누군가 쉬징밍이 나온다고 외칩니다. 새 챔피언을 보려 엄청난 인파가 출구로 몰려듭니다. 쉬징밍은 차분한 표정으로 어깨에 창을 맨 채 문을 나섭니다. 환호와 축하가 쏟아집니다. 어떤 학생들은 장난스레 점수 100점만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는 버스로 향하며 웃으며 손을 흔들어 갑작스러운 명성을 누립니다. 인파 속 우하오와 저우밍 양이 그를 지켜봅니다. 우하오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했다마지만 저우밍 양은 자신의 점수에 만족한다며 이강고에서 그런 괴물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겸손하게 답했죠. 쉬징밍이 버스에 탑승하려 할 때 자오야오 교장이 그를 막아서며 축하를 전하고 장원산 국장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국장은 쉬징밍에게 직접 태워다 주겠다 말합니다. 쉬징밍은 혼란한 인파를 보고 그것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버스를 타면 질문 공세에 시달릴 테니까요. 그는 관계자들과 검은 차에 올라타 빠르게 떠납니다. 차 안에서 장원산 국장이 쉬징밍에게 어느 초능력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 질문합니다. 쉬징밍은
실력 향상에만 몰두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국장은 그의 성적이라면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국 고위급 초능력자 중 절반이 상위 3개 대학을 졸업했으니 그곳들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해 줍니다. 장원산 국장이 상위 3곳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 산하의 칭징 초능력 대학입니다. 졸업생들은 바로 국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자원과 엘리트 클럽들로 명성이 자자한 모두 초능력 대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진청 초능력 대학이 존재합니다. 세 곳 모두 비공개 최상급 수련법을 가집니다. 쉬징밍은 귀를 기울입니다. 각성자가 진정한 초능력자가 되려면 이런 특별한 수련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한 거죠. 그는 최상급 수련법이 특별한 이유를 묻죠. 국장은 초급 수련법으론 다음 단계까지 3, 4년 걸린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상급 수련법을 쓰면 반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쉬징밍의 성적으로 상위 3개 대학 특별 전형 입학은 확실하다고 안심시켰죠. 관계자들을 내려준 뒤 쉬징밍은 밤늦게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그는 샤워를 마치고 개운해합니다. 시스템 패널을 확인해 보니 남은 능력치 포인트 2534점이면 초능력 대학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몸을 말리던 그는 입학 후에 야수 사냥 대회가 계속 있을지 궁금해하며 더 강해지기 위해 거친 황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그의 사촌 탕치와 이모 쉐칭 위안이 그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탕치는 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그를 놀래킬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탕치가 명랑하게 불쑥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최악이었죠. 쉬징밍은 수건만 두른 채 욕실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는 이모와 사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당황한 이모는 뭘 하고 있냐고 묻고 탕치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모는 엉망이 된 집을 보고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화를 냅니다. 과거 회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모는 그와 함께 머물며 따뜻한 보살핌으로 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죠. 충격 후 쉬징밍은 이모, 사촌과 함께 앉습니다. 이모인 쉐칭 위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무술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엄청 걱정했다고 털어놓죠. 이제 그가 다치지 않은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쉬징밍은 탕치에게 결과를 못 들었냐고 묻는다. 탕치는 윙크하며 엄마에게 직접 말하라고 합니다. 쉬징밍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모에게 만점을 훌쩍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이모는 마시던 음료를 뿜고 기침하며 점수를 다시 묻습니다. 탕치는 사실이라며 엄마에게 그가 1124점을 받았다고 확인시켜줍니다.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꼭 껴안고 쉬씨 가문에 드디어 가문의 후계자가 났다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외칩니다. 한편 최첨단 회의실에서 대학 스카우터들이 시험 결과를 검토 중입니다. 한 여성이 쉬징밍의 나이, 알려진 2급 능력, 그리고 무등급 각성자라는 등급을 언급하며 그의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한 스카우터가 점수가 사실이라면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다른 스카우터는 그의 등급으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며 회의적입니다. 그의 능력이 최소 A급, 심지어 S급일 것이라는 주장으로 논쟁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스카우터는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며 비웃습니다. 논쟁이 격해지기 전 한 고위 인물이 그들을 제지합니다. 위압적인 존재감의 한 여성이 결단을 내립니다. 팀에게 쉬징밍을 S급 특급 스카우트 대상으로 당장 올리라 명합니다. 점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직접 장청으로 가서 조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